대한민국 대표 AI 기업인 네이버가 오늘 급락이 나와서 18만 원이 깨졌습니다. 왜 하락이 나왔고 이 자리가 위기인지 기회인지 분석하는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자, 네이버가 올라갈 듯 말 듯 하면서 다시 18만 원대로 회귀를 했습니다. 지금 10년 평균 라인 차트를 좀 그려보니까 대부분 15만 원에서 20만 원대의 박스권이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2020년도, 21년도 한번 강한 40만 원대까지 올라갔던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비슷한 자리에서 계속 머물고 있거든요. 그러면 2020년도 대비해서 2014년도 대비해서 실적이 악화가 되고 있는가? 그건 아니거든요. 지금 전년도 기준으로서 네이버가 창사 이래 가장 큰 매출과 가장 큰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고 2020년도 그러니까 주가가 40만 원대를 기록을 했던 비교해서 매출이 2배가 좀 늘었고 영업이익은 80%가 성장 나왔습니다. 이때 당시에 영업이익이 1조 2천억, 전년도에 1조 9천억이 나온 그런 상황이라서 이렇게 매출이 나오는데 왜 주가는 떨어지는지 참 지금 궁금한 상황이 좀 많습니다. 자, PER은 16배 수준이고 PBR은 1배 수준밖에 안 됩니다. 카카오가 PER이 46배, 아마존이 32배, 알리바바가 이제 16배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타 경쟁사 대비해서 평가도 아닌 그런 상황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집중적인 하락 원인은 사실상 외국인과 기관들의 공매도의 가장 큰 원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한 500억 가량 매도가 나왔고 기관도 약 540억 가량 대량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근래 들어와서 가장 큰 매도가 좀 나온 것 같아요. 3월 27일 이때도 한번 급락세가 나왔었는데 이때도 외국인들이 500억대 그리고 오늘도 한 500억이 나오면서 사실상 추가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뭐 네이버가 대한민국 간판 AI 그리고 빅테크 기업은 맞지만 사실상 AI 쪽에서 뭐 두드러진 내용은 지금 보이고 있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뭐 주주총회에서도 많은 쓴소리가 좀 나왔습니다. 네이버 AI 대한민국 국민들이 쓰지도 않는데 대한민국 AI라고 AI 기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이런 질타까지 받아내면서 참 주주총회 분위기가 좋진 못했거든요. 근데 사실 증권가에서 많이 바라보고 있는 관점 중에 하나가 이제 네이버 창업자인 이혜진이 이제 3월 26일 복귀한 지 지금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사실 복귀의 기대감이 좀 높았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혜진 창업자가 복귀하자마자 주가는 더욱더 좀 하락하고 있는 그런, 물론 내부적인 뭐 악재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데 사실 지금 알려진 바는 전혀 없고 특별하게 문제될 부분은 현재로서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네이버 임원들이 자사주를 계속 또 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무게를 좀 둘 수 있겠네요. 사실 뭐 네이버가 뭐 나스닥이 떨어진 만큼 떨어진 건 아닌데 내일 모레 이제 또 관세를 앞두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스닥이 추가 또 급락 가능성, 그러면서 빅테크가 떨어질 가능성, 그러면서 네이버가 미리 좀 선반영된 거 아니냐, 이런 또 측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내부적인 악재보다는 대외 변수가 조금 있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기회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반등 포인트를 뭐 다뤄보자 그러면 가치적으로 봐도 지금 기술주에서 네이버보다 저평가인 기업이 없습니다. 실적은 성장 중에 있고 PR이라든지 PBR, 지밸류 쪽으로 본다고 하면 성장주 안에서 네이버보다 싼 기업은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현재 이제 오프라인 구조에서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가 챗 GPT, 그러니까 생성형 AI라든지 비서형 AI로 공략을 마케팅 강화했는 건 아닙니다. 쇼핑 좀 관심을 갖고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데 일단 네이버 AI 쇼핑 앱이 이번에 출시를 하면서 테무를 제치고 설치 1위를 지금 기록을 했고, 그리고 그러니까 홈플러스가 왜 위기가 왔겠습니까? 오프라인 대형마트의 시장 구조들이 전체적으로 좀 악화 흐름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인 이유는 쿠팡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쿠팡이 독주가 이미 지금 국영 기업들 신세계라든지 이마트라든지 모두 지금 뛰어넘는 수준으로 좀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간격을 네이버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커머스를 좀 본격 진출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올해 하반기 들을수록 이제 쿠팡과 경쟁하는 그런 마케팅 전략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 부분이 저는 반등 포인트로 좀 보고 있고요. 긍정적인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작년에 온플랫폼 상품 거래액이 31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수수료율 개편으로 본다고 하면 매출 증가가 매우 커질 것으로 좀 보이는데, 지금 아까 홈플러스와 이제 대형마트들이 시기적으로 매출 하락세를 겪고 있을 때 네이버의 성장률은 지금 증권사에서 보고 있는 기준이 26년도 12%가 상승이 될 것 같고요. 전년도 대비해서 2024년도 대비해서 2025년도 10%의 성장세가 예상이 된다. 그러면 배송력 강화만 좀 만들어지면, 사실 최근에 이제 CJ 대한통운과와 협업을 좀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AI 기반 쇼핑이 이번 올해 하반기로 매우 터닝 포인트가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도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인데, 전년도 11월 달부터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매수한 외국인들이 기업이 네이버입니다. 약 1조 6천억 가까이를 한 상태인 거고, 최근 뭐 몇백억 정도의 매도량은 있지만 사실 전년도 11월, 12월 달에 매수한 금액대에 비하면 세 발의 피인 정도의 수급인 거고, 오히려 외국인들의 매수 평단가보다는 충분히 좀 저가인 상황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흐름으로 보면, 전망으로 보면 올해 연내 총 2회에서 3회 정도 금리 인하 가능성도 좀 열어두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좀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러면서 마케팅 측면, 이런 빅테크 기업들은 금리가 떨어질수록 상승하는 흐름이 많이 나옵니다. 저는 이번 18만 원 아래의 가격이 올해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면서 이번 하락은 오히려 기회로 봐야 된다라는 관점으로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는 천하투자자문 유튜브 채널에서 자주 언급드리는 종목이니까 계속 피드백 해드리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한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